생방송 애국전선.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며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저녁 6명 중 4명의 독수리만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아직도 워밍업 버전 A급 관심총리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해요 지금. 나라꼴이만. 뭐가 제일 나라꼴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프신가요? 뭐 오늘 충격적인 사건은 네. 무려 새벽 4시에 온몸이를 깨워놓고 용서가 안 돼, 씨발 진짜 참사를 보여주는. 진짜 그것보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또 아까운 희생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우리 A급 관심 총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고가 주말 동안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그 인근에 계시는 이 지역 주민분들 대피도 하시고 또 두려움에 많이 떠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그치. 심정이 가장 네. 아팠겠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뭐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네요. 특히나. 네. 네. 근데 그 지역이요. 얘기 듣기로는 그 노쿠기순 했던 그 지역이면서요? 유명한 데죠. 22사단 뭐 잊을만 하면 총기 사고 나오고 뭐 귀순, 뭐 수류탄, 투척 이런 일들이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누구는 군대에서 대학원 가가지고 석박사 따는데, 내 말이. 누구는 GOP 가가지고 뺑이 치고,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군대를 안 가는 신의 아들들도 많죠. 막 키가 180이 넘는데 몸무게가 40몇 킬로라며. 인간의 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살아있는 표본.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입대한 날 바로 이제 제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군대 가서 월드컵 가고 골 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참. 군대가 참 다채로운 공간 같아요. 근데 이 3개월 있으면 제대라면서요. 임병장이. 대체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지. 뭐 관심사병을 또 나는 굳이 그것도 A급이라며, 뭐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A급이었다가 한 달 전에 B급이 됐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GOP 근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굳이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근데 어제는 A급이었는데 오늘은 B급 되면은 오늘은 상태가 많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람 잘 지켜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숫자는 모자라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뭐냐면 사병들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이제 20대 초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을 국군 장병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소위, 중위, 대위. 저도 군대 방위받을 때 보면은 우리 대대장이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 30대 후반, 40대도만. 육군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하는 중이나 대위 같은 사람들도 30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30이 안 되죠. 사관학교 그렇지. 졸업해가지고 바로 오는데 임관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세 살 터울밖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군대를 늦게 가면은 군대를 늦게 간 그 사병하고 그 장교들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빠르면 뭐 22,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뭐랄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위로 형처럼 가족처럼 위로해주고 뭐 이럴 수 있으려면 그래도 사회 경험도 좀 많아야 되는데 뭐 그 친구들도 뭐 국군 장병하고 장교들하고 뭐 같이 학교 다니고 보통 그치. 대학 다니다가 군대 오거나 이런 거니까 뭐 사회생활의 경험, 인생의 경험에서 별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아픔을 좀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데 일단 뭐 직급만 다른 그렇죠. 이 사회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민가하고도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GOP 뭐 이러면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산중턱 거의 이제 군인들 아니면 못 올라가는 차도 다니기 어려운 산골짜기에 그냥 초소 하나 있는 거죠. 한 20명 정도 생활 공간 있는. 거기 한 6개월 뭐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사람이 미쳐버리지. 그게 제정신으로 그게 살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이제 고립된 곳에서 행여나 좀 이렇게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정말 그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이 감옥이죠, 절망감을 감옥.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데 뭐 남성네들 그 혈기왕성한 애들 모여놓으면은 사고 나는 게 구타 사고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말 안 들면 패고. 그리고 아까 정하나가 얘기했던 게 되게 서운했었던 거. 제가 옛날에 이제 방위를 받았는데 그 부대 훈련을 딱 받고 이제 부대를 딱 갔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 밥하고 반찬이 이렇게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X에서 뭐 고추장 같은 걸, 볶음 고추장 같은 걸 사다가 먹는 유명하지. 거야. 그래서 조금씩 짜서 먹는 거야. 근데 내 차례가 돼서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참 순서대로 쭉 하잖아요. 근데 내 바로 이제 선임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맨날 막내였으니까 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마지막에다 쭉 짜버린 거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아 섭섭하지. 네, 근데 나는 되게 서운한 거야. 섭섭하지. 먹는 거 진짜 섭섭해. 그러면서 먹는 거. 씨발 새끼들. 이러고 막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되더라고. 그때 남은 상처가 아직까지 있구만. 아직까지 뭐 왜? 그래서 볶음 그러는구만. 고추장 지금 많이 드십니까? 환장하죠 지금.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도 이렇게 가슴에 되게 크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군대라는 네. 곳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건데 군대라는 곳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사실은. 원래 그렇죠. 폭력을 배우는 네. 데서. 그러니까 군인이 쓸 일은 그거잖아. 사실 전쟁 나면 이제 사람 죽이는 완력, 건데. 폭력, 물리력을 써야죠. 네, 그럼 이제 고도로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을 받는 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또 총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무기를 다루니까. 게다가 이제 뭐 GOP 이런 데 가면 뭐 녹화하고 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죠. 예. 그 똑똑 소리에도 인민군이 그냥- 긴장 바짝 해야죠. 인민군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전문성과 정신력이 아주 강한 네. 이런 이제 어떤 직업 집단일 수 있는 건데. 월드컵 태극전사의 정신적인 마인드보다 더 고도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꿀 넣었다고 뭐 죽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잘못하면 한 사람 죽겠더라, 그런데. 그렇죠. 한 명 걱정은 되는데. 예, 그 뭐 그런 일은 아닌데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걸 이제 그 억지로 다 끌어다 놓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죠. 예, 게다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야 뭐 형제들도 좀 많고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형제들의 위기의 간에 질서, 이거 그다음에 위기의 또 어떤 나누는 권위, 거, 예, 이런 것도 좀 집단적인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돼서 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도 누구 아버지 뭐 하시고 그러죠. 이러면서 학교 때부터 그냥 우리 때만 해도 사람이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 권위의 무기력한 존재로 이제 육성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기 때문에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대충 버티고 나오자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 폭력에 보통 예, 노출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뭐 독자들이나 보통 이런데 이쁘게 외주중지 잘하다가 또 학교에서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막 주전자로 패거나 그러진 네. 않죠 옛날처럼.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런 어떤 폭력적인 문화 처음 하잖아 학교 다닐 때 진짜 씨발. 학교에 안 맞으면 저는 그 예전에 뭐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루에 독서를 안 하면은 이제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으면 엉덩이에 가시도 치는 것 같았어요. 신채호 선생 얘기 아닌가? 신채호 선생 아닙니다. 안용훈 선생 얘기예요? 일일 부독서면 구중 현극생량. 네, 그래서 나 나름 제가 지적인 사람이에요. 혹시나 돌발이 낯설다. 물고 늘어지지 마 좀. 틀렸을까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젊은이들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독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군대 문화라는 게 우리가 좀 기억이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임태훈 네. 씨하고 네, 그 네. 누구죠?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성기 때 예,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어우, 까마득해. 인기 좀 있을 때 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재밌게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병역 문화, 군대 문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변했는데 그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그게? 나름 그럼 이제 문제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사건이 지금 커졌으니까. 이슬만 하면 빵빵. 뭐 1년에 한두 번은 터지는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대형 사고는 아닐지언정. 총기 난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도 뭐 자살, 뭐 자살 사고도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고요. 네. 아니 지금 군대에서 뭐 1년에 한 개 사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쟁도 안 하는데 한 개 사단이 사라지는 거야. 뭐 자살하고 그 뭐 아까운 사고 나고. 청춘들이 진짜 젊잖아요. 너무 20대 초반에 그 너무 아까운 목숨들이. 나도 별 생각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좀 나이가 든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좀 빨리 가면 군대를 19, 20, 21, 좀 늦으면 22, 뭐 더 네, 늦은 그죠. 것도 있는데 이 20대 청춘 초반에 있는 애들한테 실탄을 주는 게 맞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10대를 막 졸업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 집에서 바퀴벌레도 잡아보고 지뢰도 잡아보잖아요. 그런 걸 해보잖아. 근데 지금 뭐 그럴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직접 해보는 경험이 없어요. 잘하면서 근데 느닷없이 가가지고 사람 죽여라 이렇게 되니. 그죠. 총기를 일단 다루게 이 정신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살 근데 떨린다, 진짜. 네. 그거에 맞게 지금 이제 군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거기는 이제 그 뭡니까 군대 여기저기 전쟁은 많이 하는데 모병이 안 되잖아요. 잘 그거 그렇죠. 죽으러 가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어떻게 모병을 하냐면은 대학 보내준다. 빈민가 가가지고. 시민권 흑인들. 준다. 사회보험 보장해준다. 그 이제 거기서 월급 받으면 이제 대충 대학 엄청 비쌉니다.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뉴스에 황당한 기사가 나오던데 듀크대라고 미국의 나루토 명문이죠. 명문대 네네. 여학생이 포르노를 찍었어요. 돈 때문에? 학비 벌라고. 아이고, 진짜. 아, 그래가지고 이건 오바마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학교에서 왕따가 됐어요 이 학생이.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 어떡해. 그러니까 포르노 찍은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권장을 할 만한 일은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친구가. 아니 $4,000래.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0면 얼마예요? 400 정도 됐죠. $40,000다 $4,000가 아니라. 하여튼 몇 천만 원이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 미국 대단히 비싸구나. 그러니까 이거 돈 그렇게 돼가고 그러니까 학비 벌러 이제 가는 거야 얘네들이. 네. 한 18, 19 이런 애들이. 그냥 이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트라우마가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애들이 한 100만 이제 저 귀환병이라고 그러죠. 네, 한 100만 네. 명 넘게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순환 근무를 하니까 애들이 돌아오면은 다 노숙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학비 벌러 갔는데 사람을 직접 죽는 그 끔찍한 현장을 목도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죠. 학비 벌러 갔으니까 눈으로 직접 본다는 아르바이트 게 얼마나 개념인 무서운 거죠. 일이에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갔는데 사람을 죽여야 되고 참혹한 것을 내가 보고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위해를 가하고 그렇지. 그러고 왔으니까. 자기도 죽여야 되고. 예.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걔네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비라도 번다라는 목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가는 거잖아요. 군대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 이건 가기 싫은데. 끌려가죠, 그러니 그냥. 대단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전군이. 근데 그거를 뭐 전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오늘 무슨 데이터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그 군 복지 예산이 있는데 네. 장교들 예산은 뭐 100몇억? 186억 골프장 186억. 짓는데. 골프장 지었대 그거 가지고. 골프장 짓는 예산. 액수만 받는데 186억. 아, 근데 뭐 사병들은 뭐 10몇억? 뭐 그런 거죠. 근데 10억 아니 군대가 80만인데 그 10억을 나누면 1인당 얼마 돌아간다는 얘기요? 근데 그게 또 그 사병들에게 다 돌아가긴 해요? 그거 다 그 뭐지? 그 아까 볶음 고추장? 예, 볶음 고추장. 그거 하나씩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볶음 고추장이 나 군대 있을 때 340원이었거든요. 기억해요, 그냥.
왜 사고가 안 나냐고 이게. 아니 막말로 나는 저기 계급장을 사갖고 달았어요 마크사에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그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빼먹어가지고 마크사에 팔아 넘기는 누군가가 있는 거지. 하사관이나 뭐 보급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얼마나 찌질한 게 많은데. 이게 적폐 아니야 이게? 이게 적폐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 해경도 해체하셨으니까 군대도 해체하시고 일단 시범적으로 22사단 그리고 해체하고 진짜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표팀 확실히 좀 해체 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해체라는 해법을 계속 내놓으시면은 아마 임기 끝날 때쯤 되면 대한민국에 남은 조직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 대표팀은 해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해. 이게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기상시켜놓고 광화문에 잔뜩 모여놓고 맨날 그냥 저는 우리 국민들 참 좋은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든 게 맨날 이 참사를 목격해야 되는데 이게 뭐 무슨 고문이야 이게. 저는 월드컵이 새벽에 다 하잖아요. 4시 뭐 7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거리 응원하겠냐 그랬어요. 독하대 진짜. 속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하니까 잘 됐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새벽 4시에 한 뭐 10시부터인가 응원 그쵸. 한다고 이제 모이시기들 해가지고 뭐 광화문, 연세 거기 이제 길 새로 닦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강남대로 세 군데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10시부터 모였는데 비가 내렸잖아 어제. 엄청. 오늘도 막 뭐 일기가 막 거의 무슨 벼락 맞을 어디 한 군데 딱 쳤으면 좋을 만한 분위기인데. 그렇죠. 난 미사일 날아다니는 정도 수준이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오는데 8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전국에서. 이게 또 경찰 추산 8만 명이면 실제는 한 두세 배 더 많은 거 아닌가? 공 하나 붙여야죠. 원래.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거는 많이 튀게 그런가? 거꾸로야. 거꾸로. 경 플러스 알파 해주나? 러시아랑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첫 경기 할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정보 당선자 하고 뭐 이렇게 지역 정치인들 하고 그 스타디움인가 무슨 축구장에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아침에 7시에 봤어요. 봤는데 학생들을 동원한 거죠. 학생들을 동원했는데 고등학생들을 동원했는데 고등학생이니까 거기 뭐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고도 있고 여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업계 학교들만. 인문계는 빼도 인문계는 빼고. 그러니까 완전 제2의 세월호. 그리고 공무원들은 오잖아요. 공무원들 오는데 이제 일당 주고. 응원하면 또 일당이 생기는 거야. 수당. 와. 시간 외 근무 수당. 알바. 네, 그러니까 지역 신문에 크게 났죠. 인문계를 불러놓으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또 난리가 나고 뭐 아침에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야 이게 뭐한 짓거리냐 이러는데 솔직히 이제 실업계 아이들은 가정 환경이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힘이 없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이제 그 허점을 파고든 거지 이 미친 인간이. 와. 미친 인간은 아니고 권고했대요. 강요한 건 아니고. 미친 거지 그게. 권고를 할 게 있지. 권고를 하면 데리고 나와야지. 그죠. 선생님들이 뭐 권고하는. 선생님들도 오셨대요. 그다음에 또 인천시 금고가 바로 어디더라? 무슨 농협하고 금고가 두 개인데 은행이 인천 주거래 은행이 거기랑도 같이 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하더만. 근데 하여튼 그렇게 국민 8만 명이 나와가지고 날씨도 안 좋은데 그걸 봐야 돼요. 개인의 선택.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지. 잘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잘 하든가. 저는 결과적으로 4대2로 지는 건 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 예. 2대2 가다가 4대2.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좀 느낌이 다르지. 열심히 하다가 1대0, 1대1, 2대1.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앞치라 한 전반전 정도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 좀 괴로운데. 아쉽다. 시작할 때 참사로 시작해가지고. 아득바득 만회하려고. 그냥 완전 희망 고문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다들 네덜란드전 히딩크 5대0을 떠올렸을걸요? 그래서 몇 대 몇까지 가나 보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본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언론 탓이 또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경기를 안 봐요. 사실은 축구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하이라이트 딱딱 보여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전화로 다 볼 수 있어. 딱 일어나면 점수 딱 나오죠. 하이라이트 이긴 것만 보죠. 그럼 딱 좋단 말이야. 안 보는데 1대1로 비겼더라고 러시아랑. 저는 요거는 참사를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이제 괜찮은 팀이었기 때문에 요건 참사가 난다. 저도 한 3대0 예상했는데. 초반에 참사 나고 마음 편하게 즐기면 돼요, 이제 월드컵을. 그래, 기대가 커지면 긴장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즐기는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이게 1대1 됐잖아, 그런데.
야 이게 웬일이냐. 또 우리 선수들이 실전엔 강하구나. 그 저기 히딩크 때도 그랬어요. 그죠. 월드컵 직전에 여러 뭐 가지가 좀 있었죠. 잉글랜드한테 5대 0인가 4대 0인가 하여튼 평가전 하는데 마지막 평가전이 아니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별 기대할 게 없구나 했는데 이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그치.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전에 강하다. 실전용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또 요즘 가끔 또 이겨주고 하니까. 기대를 했어. 그래서 1대1 한 골 넣었잖아요. 또 이근호 선수 군인이. 그치. 군인. 저 월드컵 선수들 중에 제일 연봉이 낮죠. 적다고 그래요. 전 군인 세계에서. 월급. 네. 황당한 거지. 30몇 살인데. 근데 이제 그 골 들어간 게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또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푸틴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연아 때문에. 약간 좀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 그 정도 안 그게 사실 했지만 정상적인 골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월드컵 역사에 한 10번 월드컵 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진기명기 정도 수준의 골이 들어간 거야. 아이, 더 황당한 자살골도 있고 뭐 그런데요, 뭐. 이건 거의 자살골이야. 이제 골키퍼가 손을 못 써요. 그러잖아. 갑자기 빵 찼으니까. 근데 골키퍼가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서 넣어준 거야. 받아서 넘겨준 거잖아요, 뒤로. 토스를 해준 거. 그치. 배구에서 나타나는 행태잖아. 그래서, 이건 운이 좀 좋았구나. 뭐 앞으로 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경기력이 높아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1대1 한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뭐, 이제 16강 다 간 것처럼.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언론에 이제 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축구 사대주의 심각해요. 아니, 아프리카가 언제 아프리카인데, 지금. 알제리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알제리 되게 잘하. 지네딘 지단이 원래 알제리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 고향이. 대표. 그러니까 프랑스, 유럽에 있는 지금 유명한 선수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출신들이야. 모로코 예전에요. 제 기억으로 아마 멕시코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카피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자 16강으로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기에를 제물로 삼겠다. 이게 제목이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삼방 났나? 그때 우리 조가 그 아르헨티나랑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비기장 공동 우승할 뻔했다니까. 벨기에를 제물로 삼겠다. 방송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벨기에를 제물로 삼겠다. 막 이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때 우리 허정무 대표팀 전 감독이 그때 수비수로 나와가지고 태권도를 전 세계에 또 마라도나 이단 엽사기. 그렇죠. 또 유명한 또. 또 기억나네.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죠. 이전에 평가전에서 4대1을 좀 많이 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한 2대1 정도의 전력 우위에 있다, 알제리가. 예, 저는 2대1 정도로 알제리가 우세한 정도 이 실력 차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마치 뭐 알제리는 어디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어디서 뭐 동네 축구하다 갑자기 나타난 데처럼 얘기고 알제리 또 오래됐습니다. 전통이 아프리카에서 센데요. 따지면 우리나라가 듣보잡이지. 그치. 그러니까 알제리 방송 보면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4대2 약했다, 뭐. 방심했다. 2골 너무 많이 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거기서는. 감독이 책임져라. 그거 아니,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기대를 했다가. 이 충격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언론 탓이 있다. 제가 볼 땐 4대2는 참사까지는 아니고, 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네, 뭐 이런 정도지. 알제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혹시나 역시나 골 3개 들어가는 거 보고 잤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알제리 뭐 축구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판했었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관심사병 왕따 문제가 우리 축구판에서도 왕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패스를 안 해주는. 그래서 따봉만 하는 박주영 선수. 뭐 이런 선수도 있었고. 월드컵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보통 이제 월드컵에 스트라이커들은 뭐 합니까? 골을 많이 듣든지 어시스트를 많이. 그렇죠. 이번에 뭐 누구니까 크린스만인가요? 크린스만. 독일 대표팀 이제 감독. 최다골 클린스만은 미국 감독이죠. 미국 감독이구나. 독일의 클로제. 최다골 36살인가? 또 나왔어. 나 이 사람 왜 이렇게 맞아요. 귀신 또 같아. 지금 아무도 모르게 혼자 12년째 월드컵 나오면서 골을 야금야금 넣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역사상 뭡니까? 15골. 최다의 이제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이제. 한 골만 넣으면.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을 여고괴담이라고 합니다.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보통 이런 거 하잖아. 어시스트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남기는데 이번에 우리 박주영 선수는 월드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요? 일다봉 일미안. 일다봉 일미안. 엄지손가락 한번 쳐들면서 잘했어 한번 해주고 손 한번 들어주면서 미안. 이게 뭐예요? 한 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누구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 없어지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허전하고. 세대 교체가 안 된 건가요? 아, 근데 이제 실력이 없는 거지. 왜 이게 이제 박정선 선수 이번에 좀 심한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원칙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팀에서 뛰고 있지 않은 선수는 기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기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실력이 늘진 않잖아. 근데 박주영 선수가 근 1년 이상을 거의 뭐 네, 이게 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팀도 결국은 옮기게 되고. 그럼 이제 자기가 정한 기준에 지금 안 되는 거야. 네. 아무리 이제 기량이 뛰어나도. 근데 이제 그 비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무릅쓰고 이제 기용을 했구나. 기용을 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또 군하고 연결이 돼요. 군 군대? 문제랑 군대 문제랑 박준호 선수가 이제 군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축구 안 보신다면서 잘 아시네. 저는 축구는 안 봐요. 축구와 관련된 뉴스를 보는 거지. 이 박주영 선수가 이제 그 국적 포기 논란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이제 모나코 팀에 뛸 때 국적 포기를 그렇죠. 했어요. 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군 면제가 되니 애국 논란이 벌어진 거야 이게. 나라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를 포기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다시 또 번복을 했어 그걸. 예. 그러고 이제 어딥니까? 그 뭐시기지? 올림픽 나가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그 비난을 이제 무릅쓰고 이제 딱 기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림픽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8강 갔으니까 무마되는 분위기였지. 올림픽 동메달 따지 않았어요? 동메달 땄어요. 동메달 따리고. 그러면 좀 정리가 됐어 이게. 그런데 이제 굳이 자꾸 이 선수를 쓰니까 이제 안 그래도 좀 이 팬들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국적 논란 때문에 아직도 반감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총리하고도 좀 비슷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비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지. 잘 일단 그 뭐 다 예상했던 결과 아닌가? 뭐 벨기에전에서 뭐 한 2골 정도 넣지 않겠습니까? 믿어봐야죠. 누구 마음대로. 따봉 나오나요? 투따봉? 투따봉, 일미안 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벨기에로 호락호락 보지 마요. 벨기에가 뭐 애들이 뭐 와플밖에 더 만들어? 벨기에를 제물로. 세계 6인가 그래 지금. 벨기에를 제물로. 감독이 2군 내보내겠다더만. 벨기에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2군 내보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한 상태인 거죠, 지금. 2군 내보냈는데 지면 이제 우리는 진짜 참사가 개망이죠, 되는 개망. 그러니까 그 1군하고 2군의 차이도 그런 거예요. 그 류현진이 나오냐, 김광현이 나오냐, 야구로 치면 이런 거니까 김광현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 진출을 못했을 뿐이지 에이스거든. 거의 국가대표팀은 뭐 동네 축구팀 뭐 2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 선수들. 그러니까 2군한테 또 해서 또 지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경우의 수가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배를 타고 오느냐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이거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경우수가 너무 많아서. 뭘 따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알면서. 대승을 하면 우리가. 근데 그 광화문에 그렇게 막 인파들 보이는 거 보니까. 한 4대0 이기면 돼요. 진짜 처참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 폐하께서 참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죠. 쭉 하셨지, 맞아. 얼마나 이 축구가 잘 되길 바라셨겠어요. 크게 기대를 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언론이 이걸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있잖아요. 종편들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 하나 좋더라고. 그 문창극 있잖아요, 왜. 걔가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랑 간단한 이제 뭐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고 뭐 출근 브리핑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려나?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하고 저녁 6시에 TV를 키면 날마다 개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출근생 쉽게. 네. 오늘도 퇴근길에 또 한 말씀 하셨더만. 뭐라고요? 약간 그 조부의 일은 국가보훈처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류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월드컵 얘기를 좀 길게 드린 말씀이 국가대표팀하고 지금 정부 상황이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박주영 선수 뭐 국적 논란이 있고 이렇게 비난이 좀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무리수를 든 거죠. 그렇죠. 사실 그냥 다른 선수가 나와가지고 잘 못해 1따봉 뭐 2따봉 하고 나왔다 그래도 비난은 좀 안 받았을 거야. 그 이제 문제의 인물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무리하게 좀 무리하게 박지영 선수를 계속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따봉으로 경기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 비난은 사실 박주영 선수야 뭐 비난받을 건 없어요.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이제 기용한 감독이 MB가 그죠? HMB 감독이 예, 지금 뭐 비난이 쏟아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 좀 가라, 좀 그만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창극 총리 내정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었던 시각이 많았었어요. 뭐 친일 발언,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식민사관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 엊그저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총리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총리하라고 불러내 만신창이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퇴할 뜻이 없으니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멘트가 SNS상에 딱 떴어요. 야, 지조와 절개, 신념과 원칙이 있는 총리감이다. 저는 이회창 그 대쪽 총리 이후에 이런 총리는 없다. 이건 뭐 대쪽 총리가 아니라 대박 총리네. 대갈박으로 들이받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괜히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매우 기분 좋게 나오셔가지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제가 기쁘기보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얼굴 표정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긴 했었지만 걔가 그날 한 번 웃고 그 다음 날부터 쥐어 터지기 시작한 거지. 아, 딱 하루 웃었죠. 네, 쪽발이 네. 총리.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휴. 우리가 이제 친일 논란이 있는데, 네. 그 조부님께서. 네. 예, 그 독립 운동을 하셨다. 대한독립단이라고요.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그 항일 무장 독립 투쟁 단체인데요. 1922년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있던 그 지도부는 바로 을미의병, 정미의병 때 활약을 하셨던 13도 창의군 총대장님이셨던 이인영 장군님,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님, 봉오동 전투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거고요. 이러한 대한독립단이 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있지 않습니까? 광복군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부님이 계셨다. 라고 하면 그 대단하네요. 주장하는 거죠. 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근거가 별로 없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는 지금 일단은 국가보훈처에서 문창국 후보가 보훈처에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문의해 왔는데요. 한자 이름이 일단 동일하고요. 원적지가 같다. 그리고 문 후보 부친의 증언. 이걸 보고, 동일 인물이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요. 일단은 현재 발굴된 사료로 그 조부라고 말씀하시는 실제로 이게 동일한 이름의 분이 계세요. 독립지사 분 중에 문남규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출생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적지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문남규 선생 같은 경우는 출생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연도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연구소 측에서는 전사하신 그 해가 다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한 한자 이름이 동일하다. 이름은 뭐 또 동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랑 원적지는 아예 뭐 지금 일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 세 글자 동일하면 예. 한자 이름도 대부분 비슷해요. 알 수 없고. 그리고 부친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 그죠. 그렇게 주장하면 뭐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똑같네. 그 박지만 씨라든가 그 박지만 씨의 부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본인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도요. 설령 정말 이분이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지탄을 받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가인 조부를 뒀다면 그런 발언은 더 어떻게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인데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더 문제죠, 그러면. 전문용어로 후레아들 놈이라고 하죠. 그러죠. 후레 자식. 더 큰 문제죠, 그러면. 개싸가지. 예. 네.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인데 그 지랄하고 사나? 이거는 가중처벌로 쳐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이 개 콩가루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여태 몰랐다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네? 족보가 개족보네. 아니, 할아버지가 독립유권자로 추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집안에서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걸 자랑으로 삼아야지. 몰랐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 기회에 알게 됐다는 거 아니야? 총리를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하니까. 얘기는 할아버지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논리적으로 독립유공자 그 자녀가 되면은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전철도 공짜로 타는데. 그죠? 어떻게든 이걸 사람 찾아내죠. 특히
특히나 이제 공직에 뭐 좀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굉장히 이런 걸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럼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 그럼요. 대학 입학 때도요. 대학 입학하거나 그 공기업에 취업할 때도 특례 입학이라든가 특례 취업이 되죠. 내 기억난다. 내 대학 동기 중에요. 아주 좀 잘생기고 아주 뭐 등치도 좋아요. 우리 현부장처럼. 기골이 장대한데 진짜 군대 면제됐어요. 왜? 그 조부께서 독립운동하셔가지고. 멋지다. 그래갖고 이야 너는 진짜 신의 아들이구나 진짜로. 그런 분이야말로 진짜 정말 근데 좋아하죠. 그거 아니라는 게 제가 보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문창극 씨 군대 갔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물론 한 반 정도를 대학원 다니시고 했지만 제가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없는 족보라도 사가지고 군대를 뺍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다 살아왔잖아. 근데 아니 조부께서 독립유공자시면은 군대 그쵸. 혜택을 분명히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는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지 절대. 이 선수들이. 그러네. 어머. 그지? 천재인데? 어디서 사설에도 갖다 하지 이거를. 그러네, 그 족보를 그러네. 사설에도. 이왕 이름도 똑같겠다.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서가 되면은 누구한테는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직계라는 거잖아요. 그지? 뭐 좁으면. 직계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고 그 아들인데 바로. 그럼 지금 애비도 몰라보는 거야 지금 서로들 이 집안은. 그죠. 말도 안 되지. 네? 내가 그냥 네 애비다. 한 60 넘은 거죠. 근데 60 넘 동안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희한하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대요. 이거 그 뉘앙스가 청문회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폐하가 이제 너 하지 마라 하고 다음 사람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뭐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됐건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알아서 사퇴해 주길 바라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넣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끝까지 지금 나는 억울하다. 나 해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하게 하자.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하자 이제. 다 까보자. 한번 제대로 우리 한번 역사를 다드사를 청문회에서 하자고. 다섯 이제 이제 1년 특집 되거든요. 그래 독립운동사부터 지금 쭉 나오잖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청문회장에서 해가지고. 이게 희한한 게 그러니까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총리 후보자다 이러면 한 사과 상자 한 반 박스 정도 이 정도 높이의 서류 뭉치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이력, 뭐 재산 이력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럼 그냥 그게 국회에 딱 도착한 순간부터 이제 단독 하면서 뭐 어디 농지 해가지고 얼마 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부장 의혹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 넘어왔어 서류가. 그치 이제 아직 시작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째야 이게? 여러분 이분도 거의 이제 양파 총리에 가까울 거다. 지금 여기까지 보여준 행보만 봐도 지금 뭐 아주 괜찮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분 즐기시는 것 같아. 한번 제대로 까보자 우리가 청문회에서. 아침에 약간, 출근할 때 그죠? 카메라 쫙 있고 또 퇴근할 때 또 쫙 있고. 일종의 그리고- 스타병 아니야 스타병?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맨날 남의 사진 미디어를 알아 이분이. 맨날 기자니까 남이 한 말 받아 적고 남 사진 찍어주기나 했지. 언제 내 말을 누가 적어줘? 누가 언제 날 찍어줘? 이밖에 모 매체에서 찍은 제가 이 사진들을 쭉 봤는데요. 이제 쭉 나오시면 뭐 기자들 막 달라붙고 그러잖아. 그쵸. 이게 무슨 연출된 사진 같아. 즐기셔. 멋있어 막 이런 자세나 이런 게 딱.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것 같아. 특별히 할 일 없잖아요. 이분이 내가 볼 때 미디어를 안다 이분이. 근데 청문회 때 뭔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훈아 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근데 탁자 위에 올라가서 다 까보일까요? 이게 안다 이야. 근데 사실은 재밌다 이거지라는. 이런 양반을 청문회까지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 아니에요? 뭐 여당이나 정부 여당이가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야당 쪽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사람을 지명한 거부터가 수치죠. 거긴 뭐 워낙 그런 집안. 근데 어차피 이제 나라가 우리 갈 때까지 간 거고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인 거고 월드컵도 끝났고 국민들 심심한데 한번 제대로 좀 청문회를 해보자 이거지.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쪽발이 총리가 낫지 않아요? 어차피 마사오의 후예가 지금 청와대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자기는 친일이 아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다. 지금 핵심 논점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하면 된다. 독립운동가의 청문회에서. 피가 있다 나는. 청문회에서 뭐라고? 두 가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첫째, 닭깎이 마사오 개새끼를 할 수 있는 점은. 그걸 하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반일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길승천기를 깔아놓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지.
두 가지만 해보자고. 못하는 거 아니야? 두 가지로 검증하자. 못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정말 총리가 된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당장에 지금 일본 고노다마 또 이제 뭐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도 뭐 기독교 국가를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발언 때문에 비하 발언을 했죠. 예,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 불편한 그 심경을 또 직접 드러내기도 했고 했답니다. 중국도 예. 조금 오바예요. 뭐 총리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인데 뭐 그런 걸 뭐 표명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뭐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근데 뭐 중국과 한국 관계는 뭐 거의 작살난다고 보면 되고. 네, 이미 거기 작살 나 있는 상태이기 아, 때문에. 일본이랑 우호적인 관계 맺으면 뭐 좋지 않을까요? 일본이랑은 이제 합방 추진하는 거죠 뭐. 한일 합방. 그냥 본토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슬슬. 저기 우리 월드컵 때 이번에 아주 뭐 월드컵 참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일 월드컵 때 상황 같잖아요. 뭐 한일 합방 월드컵을 해가지고 아예 우승을 하겠다 뭐 저는 이런 취지 아닌가 지금. 아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진짜? 공직자들을 그 한일 친선 축구 뭐 한일 평가전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가지고 거기 다 모여 귀빈석에 앉혀. 그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가 골 넣었을 때 어깨가 들썩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일본이 골 넣었을 때 어깨가 들썩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면 돼요. 이거 뭐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 민족주의 빼고 사실은 이제 신지나 혼다 뭐 이런 애들 우리 팀 스트라이커 했으면 좋겠어. 곧 그렇게 단일팀 만들어질 제가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둘을 합쳐봐야 마이너스야. 거기도 만만치 않지. 거기도 참사 놨더만 뭘. 거기도 떨어진. 거기도 아프리카한테 쥐어 터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대주의 하면 안 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땐 친일 정부 2기 내각은 친일 내각이다. 국정원장도 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주일대사를 해왔고. 오는 날 그동안 행보가 좀 의심스럽고. 와,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 기회에 외교 장관을 나경원 씨가 좀 하면 어떠나.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아니면 밀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위대 가고 막. 국방부 장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유대하고도 친분이 있으니까 국방부 외교부보다는 뭐 국방부 장관 쪽이 좀 맞지 않나? 아니요, 나경원은 보건복지부 지금 맞나? 보건복지부인가? 지금도 안 바뀌었을 안 바뀌었나요? 거기로 가는 게 맞죠. 여가부 아니야 여가부? 아 왜? 여성가족부? 아예 거긴 말고. 나경원 소원이 있잖아요. 저기 성형특구. 쌍갑새. 국민 보편 성형. 보편적 성형 시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의료보험 뭐 이런 거 딱 해주면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죠. 괜찮네. 그런 거 하면 되겠다. 일본 성형 관광하고. 일본에 관세를 없애갖고 그제. 성형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그래요? 하긴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장난 아니 우리나라 성형외과 일본 여성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기 의료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관광 오잖아요. 성형 관광. 명동만 나가봐도 선글라스 쓰고 얼굴에 북대가면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 맞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엉뚱한 소리지만 참 우리 이게 민족주의 발언. 한국 여성들이 참 미인인 것 같아요. 그거 자기 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볼 땐 자기 중국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중국인들 좀 이상해. 명동에 가보면은 구분이 되더라고. 저는 맞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사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구분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과학기술의 승리죠. 그죠? 네. 그래. 과학의 힘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은 못 쏘지만 대륙간 탄도 뭐 이런 건 못 쏘지만 성형수술만큼은 우주 최고다. 이러한 자세. 이게 뭐야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금. 나라 망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뭐 일본이 보살펴 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할 때. 왜요? 예? 그럼 멘붕이 오잖아. 그냥 정신줄 놓고 편하게 살아요. 어차피 망한 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월드컵을 즐기는 저의 팁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무조건 5대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전 한 3대0. 그럼 잘했네 4대2 이렇게 되는 거야. 3대0보단 괜찮네.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남아 있잖아요 지금. 벨기에?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긴 뭐 이제. 이게 대준 순서도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약팀이 뒤에 있으면은 그 뭐 신락 같은 희망. 그럼 또 저도 그래 한번 이겼지 뭐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이제 저기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한테 5대0 참사당하고 그 첫 경기엔 또 멕시코한테 3대1 졌나요? 그렇죠. 막 퇴장당하고 백태클. 그래갖고 이제 다 참사가 나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막 다 멘붕 오고 그때 차범근 감독이었는데 차범근 감독 귀환당했어요. 소환당했어요. 소환. 월드컵 안 끝났는데. 옛날 얘기네.
그게 98년도인가? 근데 98년.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 자기 기억에 처음 월드컵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원래 잘하는 줄 아는구나. 지난번 월드컵 때 16강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6강 갔으니까 이번엔 8강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물어봐. 아, 2000년대부터 축구를 본 분들은 좋을 때 봤구나 다.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EPL 안 봐? EPL이 뭐예요? English Premier League.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축구지. 남들 보니까. 저도 사실 축구를 잘 안 봐가지고. 월드컵 할 때 안 보는 거예요, 축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뭐. 그죠.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 많지. K리그를 누가 봐.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었어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뭐, 사람은 이제 너 어디를 들어갈지를 선택을 하라 그런가. 그래서 어느 데 가니까 막 사람을 불에다가 막 달구고 있어. 저희 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가니까 뭐, 막 불을 패고 있어요, 계속. 세 번째 가니까, 이게 화장실인데, 뭐, 그죠? 그 더러운 데다가 다 몸을 담그고, 얼굴만 이렇게 내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싫어. 그래, 좀, 이건 견딜만 하겠다, 그래도. 이건 견딜만 하겠다. 그래갖고, 그럼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선택을 딱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 1분간 휴식 끝. 10년간 잠수 시작. 우리 월드컵이 지금 잠깐 올라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잠수 상태입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만 봐도, 그러니까 2002년 때는 뭐 개최국이니까 거리 응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내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홈그라운드. 근데 그 전에 옛날 월드컵들 쭉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새벽에 한 2시, 3시 이럴 때 딱 되면 이제 옆집에서 꼬숑 막 이러잖아요. 불 켜놓고 새벽에. 그럼 이제 식구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저 집도 응원하는구나 하면서 막 불타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최국도 아니고 좀 강요당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그 재벌들이 어쨌든 뭐 마케팅을 해야 되고 돈은 책정해 놓은 거니까 돈은 쓰긴 써야 되겠고 돈은 벌긴 벌어야 되겠고 그냥 일단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막 물량 공세하고 매스컴 띄우고 막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되게 응원을 강요당하는 느낌. 이런 건 정말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상업화가 된 거지. 어떤 응원 문화가. 재미를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쭉 나오고 예전같이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이런 응원 문화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상품화된 거죠. 기획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하니까.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막 풍경을 이제 브리핑을 쫙 하는데 뒤에 이제 빨간 옷 입은 이제 젊은이들이 보통 거기서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보통 캔 맥주를 마시잖아. 근데 그 남자 2명이서 병 맥주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맥주 회사나 이런 데 협찬이 돼가지고 맥주 물량을 대는데 사실은 이제 캔 맥주를 준비했겠지만 캔 맥주가 모자라니까 병 맥주를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병 맥주를 들고 딱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상업화가 너무 도가 지나쳤다. 뭐 자기들은 또 대목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뭐 응원하고 그러겠지 마음 불편한 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뭐 잘됐다 생각하시고 지금 해야 될 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세월호 문제만 해도 지금 아직도 국정조사가 완전히 지금 나가리 판입니다. 이제 개파 오버전으로 기관 보고를 한 해 만에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즐기고 있는 사이에 벌써 집권 여당하고 정부 쪽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대충 뭉개고 간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폐하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예측을 빗나가진 않네. 원칙이 있는 분이니까. 얘도 내가 꽂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겼으니 국회가 알아서 할 일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정도면 하지 않을까 싶어. 그다음에 또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일본 사람이 총리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런 데 집중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제. 그리고 뭐 또 뭐 전교조가 25년 만에 법의 노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또 빅뉴스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있었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선생님들이 해직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또래인 거죠. 저희보다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직을 다시 당하는데 해직이야 뭐 사고를 치거나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뭐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뭐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조를 법의 노조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건 유신 정권 때나 가능했었던 일이지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최근 20년 안쪽으로 이게 전교조가 합법화가 된 것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게 그 87년, 88년, 89년에 전교조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도 한 10년 정도 선생님들이 해직되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해직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복직이 되고 그런데 또 그 전교조가 합법화된 25년이 지났는데 그 역사가 민주주의가 사회 체제가 시민 의식이 국정 운영자의 정치 의식 자체가 25년 정도, 30년 정도 후퇴했다. 그런 거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얘네 그 정도면 짧게 보는 거야. 40년 정도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만 안 들었지. 이건 거의 쿠데타 수준이잖아요. 혁명하는 거지, 혁명. 그렇지. 그러니까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거는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교육감 이 당선자들 중에 한 8분 정도가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거죠. 절반 가까운 8분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다 이런 그렇죠. 평을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건 뭡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지지한다. 인정하고 여기가 오히려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한다라는 거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국민들은 교육감을 그렇게 뽑아놨는데 이 새끼들 전교조는 법의 노조를 지켜버리면 그럼 교육감도 법의 교육감이야 그럼? 일관성은 있어요, 그죠? 역사 교과서 왜곡한 거 딱 내놓고 그거 가지고 붙고 전교조 아작내고 쪽발이 총리 안 치고 일관성은 있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사오 이제 시절로. 그 반대 진영에서도 그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운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느냐. 그 독립운동의 활기를 그 불어넣었던 분이 바로 이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 문창극 열사께서 또 그 얘기 하셨죠. 자기는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한다며. 근데 거기에 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인들 중에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 일본에 가면은요, 그 안중근 의사 그때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중국 리순 감옥, 여순 감옥에 계셨을 때 그 거기서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또 그 사형 받으셨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간수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그 뭐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그 친필 휘호를 받아서 집에 가져서 가보로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또 지인들 가족들에게 그 안중근 의사의 뜻 동양평화론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것에 감동해서 실제로 그냥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중근 선생의 그 사상을 좀 본받자 이래가지고 그런 연구 모임 자체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8.15라든가 3.1절 되면은 안중근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고 해서, 아니, 그럼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를 존경하면은 난 미국이냐? 뭐야 나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존경할 수 없어요. 이러나? 테러리스트입니다. 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의식을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참, 거짓말하면 나쁜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정우원 총리는 뭐 하고 계시나? 지금 사표 쓴 지 한 2달 넘지 않았어요? 월급 굳고 좋죠, 연금 나오고. 펜션 가서 쉬겠죠. 이러고 보면 사실 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다음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 양반은 수염도 안 그렇고 계속 국정감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팽목항에 있죠. 예. 그나마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나마 정부 인사 중에서 그래도 도리를 지키는 사람. 그 양반 빼다가 총리시키라는 의견도 있더만.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러니까 기본적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건 되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당연한 일인 거지.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아무리 보수고 아무리 수구 꼴통이라고 해도 그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정치인 한 명 정도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이 정부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뭐 장관은 장관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창극 총리를 끝까지 가실 거다라고 보는 게, 이분 낙마하면은 이분보다 더 나은 사람을 지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찾기가 어렵다죠. 인력 풀이. 예, 그래서 문창극 후보가 아마 낙마하면은 총리, 그걸 뭐라 그러면 공석 상태에서 정부가 운영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분도 이건 뭐 그렇다고 총리를 안 뽑고 갈 수는 없으니. 저는 그 문창극 총리 후보 내정자를 뭐 강행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순방했잖아요.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 갔다 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대체로 장기 독재하는 나라예요. 30년 뭐 종신 대통령, 종신 대통령을 또 이어본. 거기서 저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연수를 받고 왔다.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렇죠. 왔다. 왜냐면 선진물명을 받던 아버지의 그 노하우는 사실 좀 공백 기간도 있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거든. 실패한 거 부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 일본에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일본은 그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우리가 그 왕정으로 복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일단 독재 정부를 정확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그거로 왕정으로 복구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거 몰라요. 지금 문창극 씨도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뭔가 반전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폐하께서도 그런 반전 카드가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고종의 딸이다. 고종의 딸이다. 나 사실 이씨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때 일제시대 때 내가 도망다니냐고 박시로. 너무 닮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닭깎기 이마사오다. 닭깎기 이마사오. 닭깎기 이마사오? 저 미치겠다. 괜찮네요, 그거. 네. A급 관심 총리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23일 새벽이요. 월드컵 참사에 참담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동안 우리를 그토록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도 물거품이 되고 있고요.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끝까지 앙치겠다고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 선생님들을 법의 노조로 만들고 우리의 젊은 청춘들은 허술한 군 시스템 속에서 허무하게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찍히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설. 오빠들,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지지율까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끝끝내 이렇게 유신 시절로, 아니 일제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 민중들도 하나밖에 방법이 없죠. 이제 다시 제2의 안중근, 제3의 윤봉길이 나서서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무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부시려 기생적견을 심을 굳게 먹은 한국 왕복문재이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